반갑습니다. 다쿠TV의 다쿠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혹시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 아파트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아파트 쪽을 보면요. 혹시나 여러분들 두 가지 선택이 있다고 하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쪽에 투자를 할 것인가? 또 이건 또 제 스스로에게 대한 질문이기도 한데요. 첫 번째, A라는 곳은 정말 그 수도권이죠. 수도권인데 강남 쪽에 우리가 보통 얘기들 하는 이런 일자리라든지 엄청나게 주변에 인프라라든지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거의 한 지하철이라든지 버스, 광역버스 이렇게 다니죠. 광역버스로 예를 들어서 1시간 이내에 출근이 가능한 또 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 하지만 구축이겠죠. 신축이 아니고. 그래서 수도권 지역에 있는 그런 아파트 구축에 투자를 할 것인가. 또 B라는 또 선택사항은 또 지방에 있는 도시들 중에 물론 엄청나게 시골인 이런 도시 말고요. 지방에 있는 도시들 인구가 약 한 30만에서 최소 30만 명 이상이 살고 있는 대도시 그런 중소도시 정도 되겠죠. 광역시 또는 중소도시급에 있는 신축 아파트를 투자할 것인가. 과연 이 둘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에 대해서 오늘 제가 이런저런 제 생각도 말씀드리면서 꼭 제 말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한번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해보셨으면 어떨까 이런 또 생각으로 오늘 주제를 두고 와봤습니다. 네, 혹시라도 오늘 그 수도권에 있는 구축 아파트를 투자해야 될 것인가 또는 이런 지방에 있는 소규모 중소도시에 있는 신축 아파트를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혹시라도 저 오늘 궁금하신 분들은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렇게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영상을 통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블로그 글을 통해서 또 한 번씩 이렇게 또 이웃 구독자분들이라든지 또 이렇게 블로그 이웃분들한테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작년 2019년 11월부터죠. 11월부터 우리 램군님 푸릉푸릉 오프라인 스터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스터디 이런 또 다양한 분야 중에서 제가 부동산 초보 탈출이라는 그 부동산 스터디의 길잡이로서 제가 길잡이라 그러죠. 어떻게 강의를 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고요. 제가 조금 이렇게 더 빨리 이런 부동산 투자를 좀 해왔던 사람으로서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스터디도 하고 부동산에 관심 많으신 분들 또 특히 저는 또 초보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오프라인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요. 벌써 이제 제가 11월 달부터 매달 이제 한 번씩 서울에 이제 그 집사 거기 있는 이제 램군님의 사무실에 가가지고 거기서 모여가지고 이제 해당 저희 멤버분들과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보통 저는 이제 대구 살다 보니까 대구에서 이제 거기가 있는 위치가 이 강남이죠, 강남. 여러분. 저도 이제 사실은 제대로 강남에 가본 적이 없었는데 작년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한 5번, 6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길잡이 모임도 있었고 또 이렇게 정식 스터디 날짜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은 이 경로를 왔다 갔다 해보니까 저는 이제 동대구에서 이제 차를 이제 운전해서 가기 상당히 힘든 거리이기 때문에 동대구역에 이제 제가 가서 거기서 SRT라 그러죠. KTX 말고 SRT 기차를 타고 2시간 조금 안 되는 시간에 쭉 이제 가다 중간중간에 서겠죠, 여기. 서서 거기 가서 서울역이 아닌 그 밑에 있는 수서역에서 제가 내려서 이제 분당선을 타고 한 10코스 정도 쭉 가게 되면 이제 서울숲역이 나옵니다. 거기가 이제 램군님에 있는 그 집사 사무실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6번, 7번 정도 왔다 갔다 하니까 같은 코스로 기차 타고 갔다가 내려서 거기서 이제 수서역에서 분당선 타고 쭉 이제 올라가서 다시 이제 거기서 스터디를 하고 다시 내려오는 거죠. 다시 역으로 해가지고 분당선 타서 내려와서 다시 이제 SRT를 타고 동대구역으로 오는 이런 경로를 쭉 가다 보니까 제가 이제 기차역에서 여러 가지 스터디 관련 공부도 하겠지만 쭉 가다가 처음에 이제 초행길이기 때문에 제가 서울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하게 되겠죠. 지하철 여기를 내려가지고 몇 코스를 가서 분당선을 타서 몇 코스를 타서 어디를 내려야 되겠다. 처음에 이제 길 잃을까 봐요. 열심히 보고 갔는데 이제 몇 번 가다 보니까 이제 벌써 여기는 대충 여기 역 타서 몇 분 걸리면 저기 도착하겠다. 이 정도 한 5번 왔다 갔다 하면 이제 보통 알게 되는데 그 라인에 있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 라인에 있는 이 분당선이라고 해요. 분당선 라인에 있는 지역 제가 이제 그 위쪽으로는 사실은 상당히 엄청나게 고가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사실 제 여력이라든지 제 그런 자금 사정으로는 상당히 투자하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고요. 그 밑 지역이죠. 밑에 지역. 그 수서역을 중심으로 밑에 있는 지역. 이제 성남 밑이겠죠. 성남 밑에 이제 그 밑에 있는 지역이 바로 경기 용인이더라고요. 용인.
제가 뭐 말씀드린다고 해도 뭐 경기 용인에 내가 투자를 해라 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우연히 이렇게 그 분당선 라인을 쭉 공부하다 보니까 그 라인에서 이제 쭉 올라가다 보면 서울숲역 가기 전에 이제 강남구청역이 있더라고요. 뭐 저도 잘 아는 건 아니지만 곧 그쪽에 있는 그 일자리 수요가 엄청나게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뭐 그 수서역에서부터 그 아래에 있는 그 경기도 용인 지역에 있는 그 분당선 라인에 있는 역세권 구축 아파트를 타도 제가 그쪽 이제 뭐 부동산을 통해서나 쭉 알아봤죠. 근데 이제 40분, 50분 정도면 그 강남역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강남구청역이죠. 강남구청역. 분당선 라인을 쭉 타고 가서 거기도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쭉 내려오다 보면 경기 용인시에 보면 바로 옆에 있는 수원이죠. 수원하고 용인 그 위에 보면 광교라고 있잖아요, 여러분. 광교에서 쭉 다시 또 올라가서 성남과 이렇게 뭐 판교를 지나서 쭉 가는 그 분당과 위에 있는 거기를 지나서 판교를 지나서 가는 것이 바로 또 그 강남역으로 가는 신분당선 라인이죠. 그쪽이 또 아주 뭐 광교에서부터 엄청나게 핫한 지역이죠, 거기가. 핫한 지역인데 뭐 제가 이제 그 밑에 있는 뭐 용인, 수원 그쪽에 있는 신분당선 라인에 있는 광교는 이제 워낙에 새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거기도 제외하고 기존에 있던 그쪽 라인에 있는 기존에 있는 그 구축 아파트를 제가 유심히 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이 이쪽 아파트에서 1시간 이내로 기차를 타든지 뭐 광역버스를 타든지 간에 1시간 이내로 강남에 출퇴근만 가능하다면 와 여기 되게 좋겠다 살기. 서울이라든지 좀 뭐 과천이라든지 분당 이쪽에서 엄청나게 뭐 집값이 올라가지고 점점 이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도 일자리는 내가 이제 강남이기 때문에 옮길 수 없는 상황인 분들이 이런 주거 비용에 상당히 부담을 느낀 나머지 밑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1시간 이내로 지하철을 타고 갈 수만 있다면 거기 있는 아파트에 살고만 있다면 주변에 또 있는 인프라가 되게 좋거나 뭐 주변에 있는 뭐 백화점이 있다거나 버스 터미널이 있다거나 또는 광역버스 터미널이 또 바로 근처라거나 또 주변에 마트도 있고 학교도 근처에 있고 공원도 있고 이런 아파트에 만약에 구축이라 할지언정 만약에 지금 투자한다고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쭉 찾아봤는데 뭐 대부분의 아파트는 이제 신축 아파트를 제외한 15년 이상 된 구축 아파트들 중에서는 뭐 엄청나게 뭐 갭이 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저는 이제 전세갭 투자를 생각하는 거니까 엄청나게 그 돈을 다 주고 제가 투자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해서 근데 또 그쪽 라인이 또 대출 규제 지역이죠. 조정 뭐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내가 엄청나게 돈이 많지 않은 이상이야 이제 전세를 끼고 투자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 정도 금액이 필요하겠구나. 최소 비용을 제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해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 이 정도 금액을 투자를 한다면 그래도 구축이지만 그래도 주변에 있는 인프라가 좋고 강남까지 1시간 이내로 출퇴근할 수 있는 수도권의 아파트를 나도 열심히만 한번 해본다면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 이제 스스로의 이제 이런 아주 좋은 생각을 하면서 또 최근에 제가 왔다 갔다 했었고요. 상대적으로 제가 또 말씀드리는 이쪽 라인이 그 정도 비용을 예를 들어서 뭐 얼마의 뭐 비용이겠죠. 그 비용을 들고서 똑같은 비용을 들고 지방에 있는 만약에 신축 아파트 또는 분양권을 투자했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뭐 어차피 지방 투자를 위주로 했기 때문에 서울 쪽은 제가 해본 적이 없고 혹시라도 그 돈을 가지고 와서 다시 지방 쪽에 있는 뭐 최근 분양이라든지 뭐 3, 4년 안쪽에 있는 아파트를 전세갭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투자만 할 수만 있는 매물이 있다면 과연 둘 중에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제 스스로의 딜레마에 딱 빠졌다는 거죠. 물론 이제 제가 지금 뭐 돈이 많아가지고 여기도 투자하고 참 그러면 좋겠지만 우리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도 다 그게 문제 아닐까요? 다 여기저기 막 투자를 하고 싶은데 남들 투자한다 그러고 막 저 사람도 한다 하는데 누군 얼마 벌었다 막 귀에서 들리죠. 누가 한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돈이 없다는 거죠. 저도 지금 자금 상황이 엄청나게 여력이 있다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참 저기 좀 아주 되게 부럽다 이 정도만 생각하고 있는데 한 몇 달 정도만 지나다 보면 어느 정도 제가 있는 뭐 매물이나 이런 뭐 전세 뭐 계약 상황이 좀 종결되다 보면 어느 정도의 약간의 여유 자금이 생길 것 같아서 지금 제가 미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를 해야 될 것인가. 다시 와보면 이런 아주 중소도시 있죠. 최근에 이제 뭐 핫하다는 도시들 뭐 여러 가지 뭐 얘기가 많겠지만 창원 뭐 울산 핫하죠 요즘에. 그쪽에 있는 대전 뭐 워낙 많이 올라서 또 뭐 창원 안쪽에서도 예전에 이제 마산 뭐 이쪽도 되게 인구가 많은 지역이고 전라도 쪽 지역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라도에는 뭐 이쪽에 밑에 보면 전남에 보면 뭐 영광, 광주광역시 거기는 뭐 워낙 뭐 많이 올랐고 전북 쪽에 가면 가장 큰 도시도 전주가 있을 것이고 충청도는 또 누가 있나요? 충북에는 청주를 비롯해서 충주도 있고 충남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천안, 뭐 아산 엄청나게 큰
뭐 레머드급에 있는 소도시라고 할 수 없는 3, 40만 이상 되는 인구를 가진 도시들이 많다는 거죠. 그쪽에 있는 지방에 있는 소도시 중에 중소도시 중에서 내가 아까 그 A라는 그 수도권 라인에 있는 그 금액을 주고 내가 구축 아파트를 전세계업 투자를 한다는 그 금액을 그대로 내가 가지고 와서 지방에 있는 구축이 아닌 신축 아파트라든지 분양권, 이쪽 신축, 새 거에 투자를 했을 때 과연 이런 거죠. 같은 돈을 투자를 했을 경우에 과연 가격 대비 오름, 상승폭이 과연 누가 더 클 것인가? 이것을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이제 예전에 지방만 보다 보니까 거의 이제 그 우물안 개구리라고 볼 수 있죠. 뭐 대구면 대구, 어디면 어디. 여기 지역만 제가 이렇게 지역별로 다 비교 분석해서 들어갔다면 이제는 지역 대 지역, 완전히 동떨어진 지역을, 그것도 수도권과 지방을 비교를 해본다는 거죠. 과연 딱 동떨어져 있는데, 과연 여기를 같은 가격 대비해서 향후 미래 가치를 보고 어느 정도 오를 것인가? 내가 돈을 투자했는데 그만큼 더 많이 오르면 더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사실은 선택을 했다. 저는 뭐 이것을 해야 된다.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사실 들으려고 영상을 찍은 것은 아닌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같은 값을 주고 같은 투자금을 대비해서 수도권에 있는 구축을 투자하는 것이 옳은 건가? 그리고 그 수도권이라는 것은 아무 수도권이 아닌 구축이지만 그래도 주변에 인프라가 상당히 좋고 학교도 좋고 뭐 여건이 다 좋지만 딱 하나 안 좋은 것이 구축이라는 거. 강남까지 1시간 이내로 출퇴근이 가능한 역세권에 있다는 그런 구축 아파트, 거기를 투자를 해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같은 가격 대비해서 지방 중소도시에 있는 신축 또는 뭐 최근에 분양한 아파트를 새 거에 들어갈 것인가? 물론 여기는 이제 강남보다는 뭐 일자리 수요라는 게 더 적을 수도 있지만, 뭐 이렇게 저도 이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오다 보니까 지방이라도 안 오르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지방도 상당히 많이 오른 데도 많고, 대구, 뭐 대전, 부산, 울산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대전, 뭐 광주 이런 데도, 세종시도 마찬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지금 이 시점, 2020년 초죠. 이 시점에 과연 같은 가격을 대비해서, 같은 내가 투자금을 대비해서 어디를 투자하면 오를 것인가에 대해서 저도 지금 상당히 많은 비교 분석을 하고 있고 공부도 하고 있다. 여러분들도 투자를, 또 투자처를 결정하시기 전에 내가 만약 얼마 정도의 투자 종잣돈이 있단 말이죠. 이 종잣돈을 내 주변에 그렇게 막 투자를 해서 막 찾는 것도 좋지만, 내 주변이 만약에 내가 지금 사는 곳이 시골이다, 주변에 뭐 허허벌판이다, 이러면 그 주변에 또 조금 더 벌려서 주변에 있는 조금 그나마 가까운 중소도시 또는 광역시 이쪽에 있는 투자처를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주변에 다 시골이고 뭐 아파트도 별로 없고 이런데 만약에 거기 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왔다 해도 엄청나게 내가 시세 차익을 기대하거나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이왕 그 자체수가 있는 인구 한 3, 40만의 최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자체수를 가지고 쓰고 있는 그런 지방 소도시에 일단 먼저 투자하는 것이 옳고요. 그럼 나중에 좀 더 여력이 되고 내가 투자하는 눈이 커진다면 같은 투자금 대비해서, 저도 지금 아직 해보진 않았지만 서울 수도권에 있는 그런 아파트, 그런 부동산에도 내가 과감하게 할 수만 있다면, 확신만 있다면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도 나쁘지 않고 이런 서울 수도권 지역에 있는 그런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도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기회는 공존하고 상존하기 마련이다. 어떤 것을 내가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뭐 이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그 사이에 돈을 많이 모으고 종잣돈을 모아서 어디에 내가 어떻게 투자 시점을 딱 판단해서 들어갈 것인가를 개인적으로 정말 많은 분석과 공부를 해보시고 스터디도 나가시고 영상도 많이 보시고 책도 많이 보셔서 나만의 그런 투자 스킬 원칙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아직 뭐 신이 아니고 저도 엄청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더 넓게 우리가 시야를 가지고, 뭐 우리가 지방을 살아도 서울 수도권에 투자하지 마라 이런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해서 언젠가는 저도 서울 수도권에 반드시 제 명의의 부동산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 또 노력을 할 것이고요. 혹시라도 지금이 또 못 들어서 나중에 더 오른 다음에 후회를 할 바에는 지금 조금 구축이지만 오래됐지만 조금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때 들어가는 것이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내가 또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여기도 하시고 뭐 지방에 있는 엄청나게 향후 발전될 가능성 있는 그런 지역에도 투자를 하시면 옳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무조건 떨어져, 대한민국 이제 뭐 부동산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 어디서나 기회는 있다. 상승장에서도 기회는 있는 법이고 하락장에서도 기회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지역 분석하셔서 여러분들도 좋은 투자처를 이렇게 찾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2020년에 계속적으로 2011년도부터 해왔던 1년 최소 부동산 한 채 투자, 그것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제 영상 보시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다른 또 좋은 전문가분들도 많이 또 책과 글을, 영상을 통해서 많은 공부를 하셔서 올해 부동산 투자를 성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라도 오늘 제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제 주변 지인분들에게 공유 가치가 있다면 공유까지 해주시면 저희가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쿠TV의 다쿠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